네, 의뢰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반기를 마감하고 또 그 다음 반기, 하반기죠.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증권사도 아마 리포트 전략 지수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그와 연관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는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일단 포인트는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세 협상 유예 시한. 네. 이때까지는 사실 협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요 시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백악관이 또 했네요. 네.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먼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관세 협상이 쉬웠으면 벌써 다 끝냈고 이제 다 교통 정리됐기 때문에 다음을 또 걱정한다라고 나갔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유예는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만큼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유예를 또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일단 그래도 바텀 라인 쪽에 관세는 지금 유지가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좀 어떤 국가한테는 더 받고 싶고 어떤 국가한테는 조금 좀 깎아주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쉽게 되지 못한다. 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그때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그대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떡하나라고 했던 불안감들은 또 다시 연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예죠 말 그대로 연장되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결론의 테이프를 누가 첫 번째 끊을 것이냐라는 쪽에서 지금 영국, 중국도 했다고 하는데 좀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런던 합의 있죠. 네. 그 희토류 일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제한적인 협상을 이행하겠다라는 서명 아닐까 싶긴 하긴 해요. 네, 그냥 산적한 문제 이렇게 쫙 펼쳤는데 그중에 가장자리만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도하고는 조만 또 좋은 협상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한 5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바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는 우선적으로 협상에 호혜권을 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연장해주겠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연성이라고 쓰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도 입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또 연장됐다고 해서 한숨은 돌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네. 그렇게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 얘기가 있잖아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을 조기에 교체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파월 의장이 강성파는 사실 아닌데 그냥 합리주의일 뿐이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당장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금리를 이거에 호응을 안 해준다고 해서 네. 다른 연준 의장 자기 입맛에 맞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리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조기 퇴임으로 가게 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쪽은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는 하락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들어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 쪽들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1대1 교환으로 나오는데 그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국채라고 하죠. 국채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유동성의 증가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거는 연준 의장 교체는 약간 좀 표면적인 거고 뒤로는 금리가 떨어질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또 나왔던 SLR 규제 관련된 쪽의 완화 얘기죠. 네. 이건 벌써 상당히 오래됐다가 진짜 하네요.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사와 중소형사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사들은 한 4.5%대 5%에서 4.5%, 한 3.5%까지 낮춰준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자본금의 비율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위험자산 투자에 대비한 자본금 확충 그렇죠. 비율이 높았는데 네. 그걸 낮춰주니까 좀 여유로운 운용 자금 현상이 생기고 미국 네. 국채를 더 살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몇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특히 며칠 전에 나왔던 신규 주택 판매 보다 보니까 네. 17%가 감소합니다. 그만큼 금리 대선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가상금리까지 따지면 거의 7%까지 내야 되는데 누가 집 사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의무의 양으로 이제 미국 정부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은 5월달 PCE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소득 지출이죠. 그렇죠. 지금 예상치 제가 보니까 소득도 줄고 지출도 줄고 그러면 결국에는 PCE 물가가 뭐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예상 외로 또 막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반등하고 미국 주가가 또 조정을 받겠지만 이런 현상대로라면은 계속 달러 약세는 충분히 계속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원화는 조금 강세. 주가가 오늘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아, 국내 증시요? 네. 네. 근데 뭐 어차피 미국부터 끌고 오는 거는 국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미국 연준에 그걸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국내 증시는 네. 그 전에도 아무 얘기 없이도 올라왔고요. 잘 네. 올라왔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올라간 배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랬던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빨리 올라왔으니까 네. 또 6월 말도 됐고 좀 이제 물 마시는 거죠. 막 달리다가 이제 물 좀 마시고 아, 이거 좀 경치가 어때? 이렇게 좀 쳐다보고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삼천선은 이렇게 많이 경치가 바뀌어 있구나. 다음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네. 중간 단계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월말 월초가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달엔 코스피 상승률이 뭐 역대 최대 폭 뭐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뭐 체감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 네. 뭐 그만큼 이전에 너무 눌려 있던 억압되어 있던 약간 그렇죠. 용수철처럼 용수철이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 올라가는 힘이 강하잖아요. 네. 뭐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부에서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야. 아, 뭐 대한민국 본질이 바뀐 건 아닌데 네. 기업들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이슈몰이 했던 것은 한계가 좀 있을 거야. 아니나 달라 외국인들이 주춤거리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좀 상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버스 매수가 그렇게 많은 아. 상황들인 거예요. 네. 한국 증시 안 바뀌어라고 하게 되면 인버스 베팅이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저평가가 그렇게 심하다 보니까 언젠간 튀긴 튈 텐데, 근데 언젠가가 10년이고 20년이고 만에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저평가의 그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그 뚜껑을 누가 열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이번 정부가 열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시장은 이제 그걸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결할 만한 정책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눈높이에 맞춰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코스피 5,000포인트 위원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책과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다음 정책들을 끌어내겠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걸 기다린다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온 거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거기 쪽에서 이제 앞으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 그리고 또 그걸 반영한, 그러니까 기업들의 내용과 주가를 반영하는 그 관계를 풀어주기 시작하겠다는 내용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직도 싼 회사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게 아무래도 소통과 공감의 형태겠죠. 정책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듣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그냥 알아들어 뭐 이렇게 외워라고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 학습 방법이 그죠? 나빴다 맛. 예. 왜 그거를 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 설명을 안 해주고 외워 이러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렇죠. 거부감만 생기고. 자, 상반기의 코스피 시장의 주인공은 뭐 이른바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섹터였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연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슈팅 스타가 또 등장할 것인가 뭐 원론적인 질문입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쪽의 섹터들이 대부분이 조선 방산 원전하게 되면 약간 기계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계 장치 산업. 그렇죠. 예, 기계업종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원래 저희가 안 좋을 때 사서 네. 좋을 때 판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고포라고 그러죠. 예, 이야 이게 참 비싸다. 실적도 안 나는데 비싸다. 근데 그때 진입해야 되고, 근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돌아왔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팔자. 그걸 보는 때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파는 때는 맞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수주가 계속 붙습니다. 그럼 수주가 붙게 되면은 이 수주는 또 실적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라고 하는 주가의 상승분을 여기가 아니라 다음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전히 수주와 관련된 쪽에 수주 산업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수주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실적도 유지가 되고 더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주도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원전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내용들이 지금 당장에 아마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연결로 잡히는 두산밖에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라고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그래도 어차피 원전 관련된 쪽에서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밸류체인 끌어낼 때가 누가 있겠어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원전 쪽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직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방원만 주식이냐? 뭐 니들만 주식이에요? 우리도 주식이다라는 게 이제 뭐 고루고루 이렇게 조금 뭐 속된 말로 키 높이를 맞춘다고 하고 네. 사실 그래도 웃기는 얘기죠. 키를 어떻게 다 맞춰요? 성장판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죄송하지만. 예. 뭐 우리가 한때 막 얘기했던 온 국민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뭐 예전에도 많이 써왔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 웃긴 얘기죠. 그렇죠. 다 부자 되면은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커진 맞아요. 예. 네. 그죠.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찌됐건 주식 시장에서 소외가 됐고 아니면은 순환하는 구조. 뭐 이쪽이 올랐다가 이쪽이 올랐다가 하잖아요. 근데 네. 하반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이 되고 네. 소비 쿠폰도 이제 7월이면은 지급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또 눌려 있던 소비재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뷰티,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 아니겠나 싶은데요. 네. 그쪽으로 순서가 다음 주엔 좀 올 수 있는 가능성 어떨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화장품이나 엔터가 네. 움직였던 배경이 내수 기반으로 움직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출 쪽으로 바라보니까 약간 좀 결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걸 빼고 나서 이제 내수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도 내수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내수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다 보니까 내수가 이렇게 보강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한 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내수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관찰해야 될 섹터고 거기서 수출은 그동안 잘했는데 내수까지 보강된다 그러면 당연히 업사이드가 더 열려지겠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해볼 만한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도 다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방산 원자력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다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따지는 게 좀 약간 깐깐해지는 거죠. 네. 네. 자, 뭐 시장 얘기는 이제 주도주가 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주도했던 지금 조방원, 조선방산, 뭐 원전 네. 이런 강한 시세의 그 섹터들이 조정받을 때 거칠지 않으면은 네. 조정이 오히려 뭐 얕은 조정? 네. 조정 받을 것 같은 조정이 크지 않네라고 하는 게 또 끌고 올라가는 네. 이런 형태가 시장의 속성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결론되는 건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증권건설 카카오 여기 써 있어서 단기 예. 조정으로 그치냐, 뭐 조정이 깊어지냐. 그러면 저희 앵커님께서는 네. 고수인 입장 쪽에서 주식하면 우리 최임화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서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시겠습니까? 조방원 중에 조정받으면 그걸 사시겠습니까? 둘 다 매력 없는데? 예, 그럼 다른 게 있나 보네요. 예, 그거는 그렇겠죠. 예, 다음 코너에 뭐 좀 자세히 한번 털어보고요. 예, 이름이 네. 바뀌었네. 김민수의 맞수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뭘 하셔도 상관없고. 예. 네. 근데 아마 지금 고민이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상반기 안 갔으면은 하반기 그쪽으로 다시 매수가 모이겠지라고 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쪽도 관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시장에서 그럼 확산이 돼서 순환매를 돌면서 그런 안 간 것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또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옮기가 가서 갈 만큼의 충분한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 그건 아직은 모르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럼 그 정도에 가던 주도 섹터들이 계속 조정받다가 다시 가고 할 수 있는 그만큼 충분한 수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이 두 가지 쪽에서 보여주는 걸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주도주가 꺾일 만한 어떤 수준이나 환경들이 좀 안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일단 이쪽으로는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7월로 넘어가면 다음 주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실적 시즌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분기 실적
반기 실적 다 해당이 될 텐데 실적을 가늠해 본다면은 하반기에 또 부각이 될 만한 뭐 조선방산 이쪽도 계속 실적이 오르겠죠? 그럴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압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조선이 가장 실적이? 예, 실적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조선의 이제 주가의 특성상은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 수주량 확 줄었는데 예상했던 뭐 LNG 잘 안 나오는데라고 하지만 뭐 이런 건 터지게 되면 또 금방 우르르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당장의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 쪽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반도체 쪽도 물론 삼성전자가 기대치만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감이 많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으로 매출량이 나온다든가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성과 내는 회사들은 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그리고 또 전력기기는 빠지면 섭하죠. 네. 요즘 또 보니까 구리 가격이 급등하더라고요. 지금 구리 가격 상승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력기기 회사들은 반영해서 올립니다. 그럼 피해 상승까지 생각한다. 여전히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 보면 뭐 나중에 바구니에 막 많아지잖아요. 네. 백화점처럼 종목이 막 10개, 20개 막 30개 이렇게 늘어나면 관리도 안 되고 압축한다면 하반기에 주도할 섹터와 그다음에 김민수 대표의 선택. 네, 일단 조선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중에서 앞서 매니저님도 지주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들은 그냥 싸고 변화 요인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배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주사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조선 또 기자재 쪽 특히 조선 네.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그쪽에서 바뀐다라고 보게 되면 원래는 HD 현대마리는 엔진을 좋아하는데 한화 엔진이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런 정도쯤이면 눌림목 대응 가능한 자리가 들어왔다는 쪽에서 이런 때에서는 한번 모아가도 되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지주사 쪽에서는 전력기기의 핵심적인 회사들이 다 보이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LS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제 IPO만 안 나오면 못하면 됩니다. 이 회사는 IPO만 못하게 하게 되면 그게 가치가 그대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력기계의 핵심적인 회사들을 다 그대로 같이 반영한다라는 쪽에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MI 맞수다 7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